게시 명칭 필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차피 명칭에 대한 부분은 매번 냈던 부분인데 필수 광고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게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 게시 의무 등자 보수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신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네 가지. 그래서 등자 보수를 암기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게시가 뜨면요. 반드시 원본, 사본 체크해야 됩니다. 원본이냐 사본이냐 구분해야 할 때가 여기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그 다음에 공인자격증 원본 게시하는데 주의할 점은 소공사 자격증 원본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공자격증 게시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소공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보증관계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보수표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무기록 수료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것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이 점 기하시고 게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게시 의무 위반 100과 같이 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상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호라는 걸. 그러면 우리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줘야 되고 중개인 법제 7638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국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럼 꼭 명심할 게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간판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표시 광고하고 안 헷갈려요. 그래서 5개 광고물은 간판이다. 그럼 이게 간판 실명제니까 간판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개공의 성명을 쓰는데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의 성명이고요. 분사무소라면 누구? 책임자 성명이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크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제재가 100과. 영등포, 휴게소, 보자. 영이 아니고 명이죠.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럼 이건 사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명칭 위반을 처벌하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같이.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고 5개 광고물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명칭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썼다. 1-1. 제재 꼭 기억하시고. 근데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이때는 100과죠.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이때는 1-1이다.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우리는 모두 1-1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누가요? 등록관청이에요.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 명령 불행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 이 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꿔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한 가지만 지금 참고해 주시는데 그 21쪽의 맨 밑에 있는 판례 그 무자격자가요. 발품 부동산 카페란 명칭을 썼어요. 이거 사칭으로 처벌했죠. 그래서 1-1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간판 철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단순한 암기사항이다. 그래서 중개업을 안 할 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했거나 나아가서 중개사무소 이전했다. 그럼 종전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누가요? 역시 등록관청이에요. 이것을 작년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낸 적 있죠? 이거 맞아요?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OX, X.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태료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고라고 그랬는데 굳이 따지면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해놓고 간판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는 있죠. 이거는 근데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 취소를 당하고 간판을 직접 철거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1년 내 재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업무정지 못 때리죠? 때릴 등록이 없잖아요, 지금. 업무정지를 때릴 등록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년에 과태료로 물어봤어요. 일단 그래서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 출제가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표시 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죠? 이거 암기했어요. 성명이 소연 등이다. 맞죠? 성명이 소연 등이다. 그러니까 성명, 소연 등을 광고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광고 나갈 때 명시를 해주는데, 그러면 개공의 성명 나가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나가줘야 되고요. 중개사무소의 상호, 명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당이 나가야 되고, 개설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된다. 성명, 소연 등이다.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광고 나갈 때 중개보조원을 절대 명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은 명시 금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등포, 휴게소, 보자, 포. 표시광고 위반이죠. 그래서 개공이 표시광고 위반은 100과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한다. 그럼 이제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성명, 소연 등 외에도 추가로 명시할 사항이, 이거는 물건에 대한 현황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 사항을 포함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종갓집이면 가서, 종가면 가서, 기억나세요? 종가면 가서, 고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그 다음에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종가면 고소,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건데, 중개대상물의 종류, 가격, 그 다음에 면적, 거래 형태, 매매인지 교환인지, 나아가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물건이 건축물이었다. 그러면 총 층수, 준공일, 사용 승인일이죠.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나아가서 건축물의 방해라든가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를 모두 광고에 포함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는 쓸 때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이거 기재하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광고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 건물에 대해서 쓰는 내용 중에 방향 들어가 있죠. 광고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물의 구조를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구조 쓰라는 얘기 없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틀린 집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내진 설계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내진 설계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이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하게 돼 있고, 현재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는데, 토지의 경우 여기 지목에 광고 포함시키라는 게 없죠, 지금. 지목. 근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보면 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광고할 때는요, 토지의 종류를 광고에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토지의 종류가 지목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대진지, 공장용지인지, 이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광고, 인터넷 광고할 때 이 사항들을 명시해 주는데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광고에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자면 뭐예요?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 사항이라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나갈 때 부당한 표시 광고가 안 되죠, 또.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또 기억을 쓸데없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건 존다과해죠. 존다과해다. 존다과해요. 이렇게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종이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다든가 과장되게 하는 광고,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고, 나아가서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물건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한다. 나아가서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이라든가 생활 조건, 다음에 가격, 거래 조건 등 선택의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또는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기만하는 광고, 이게 부당 표시 광고예요. 그래서 존재가 들어가잖아요. 존재. 물건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과태료가 세졌죠.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과태료다. 이거 부가징수는 당연히 등록과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사항이니까 일단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되죠. 그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가 걸렸다. 1-1이죠. 그럼 야는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얘는 포상금 줍니다. 그런데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요.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는 이거 신고 받았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걸 작년에 물어봤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상금은요. 형벌 대상에서 주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포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닌 자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다. 1-1. 개공이 아닌 자가 공유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칭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역시 표시 광고하다 걸렸다. 그러면 셋 다 똑같이 1-1이죠. 근데 이 중에 포상금만 주는 건 뭐라고요? 표시 광고만 줘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칭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칭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이 자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가격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이걸 그르치게 할 일이 없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거는 가격을 건드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합니다. 이거 실제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광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시세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칭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당연히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그림으로 지금 정리를 해버렸는데 표시 광고 모니터링의 주체 누구다? 국장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포함시키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죠. 국토부 장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근데 국토부 장관이 나란 일 하시라 바쁘니까 이걸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위탁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 기관 위탁을 지금 현재 해놨는데 모니터링 누구한테 위탁했다고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여기에 위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위탁을 했고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거 모니터링의 종류가 지금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하는 거죠. 분기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마다 하는 게 바로 기본 모니터링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시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죠. 당연히. 네,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수시 모니터링 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죠. 계획서를. 그럼 이 계획서에 따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결과 보고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모니터링 수탁기관, 위탁받은 기관이 기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해야 돼요. 며칠 내? 30일.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로 기억했는데 분기라는 게 3개월이죠. 3개월마다 하니까 결과 보고 며칠? 30일.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내에 결과 보고 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절반이에요. 모니터링이 끝났어요. 완료가 된 날로부터 며칠? 이건 15일이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했어요. 모니터링 기관이 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라든가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조사 및 조치를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요. 이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죠. 며칠 내에? 10일 내에 통보해준다.
이게. 그리고 국토부 정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주로 다음에나 네이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야,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는가 확인 좀 해줘. 조치 좀 해줘. 하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자가 조3이 조치 요구에 불응했어요. 불응하게 되면 이때는 제재가 있죠. 제재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모니터링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꼭 기억할 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입니다. 며칠 내에 한다? 30일.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다음에 조3이 조치 결과 통보는 10일입니다. 그래서 30, 15, 10을 기억하세요. 숫자 30, 15, 10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출제가 지금 허쉬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할 거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어보기는 가볍게 물어볼 거예요.